자, 얘들아 혹시 이거 82쪽에 14번 바로 풀이할 건데 이거 한번 볼래? 자, 지금 보면 일단 84쪽에 14번을 풀이할 건데 자, 봐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개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첫 번째 평행선을 띠고 있는 삼각형의 한 쌍은 항상 닮음이다. 그 모양은 꽃갈콘 모양 또는 뭐야? 모래시계 모양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세 개의 평행선을 지나는 선분들은 똑같은 비로 쪼개진다라는 거였거든. 맞지? 근데 그때 또 어떤 자 그럼 봐봐. 일단 세 개의 평행선이 지나는 직선이 있다는 뭐야? 선분이 1대1로 작살난다는 건 우리가 알아냈지. 맞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보여. 어떤 많은 게 보이냐면 일단 딱 봐도 이 평행선을 끼고 있는 저 위아래 첫 번째 두 번째 평행선을 끼고 있는 조그마한 모래시계도 보여. 맞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를 끼고 있는 커다란 모래시계도 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끼고 있는 꽃갈콘 큰 거 작은 거 이게 엄청 많이 보인다는 거야. 막말로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랑 눕혀진 꽃갈콘도 보여 안 보여? 맞지? 여기서 어떤 걸 질문하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정말 다양해질 수 있어. 말도 안 될 정도로. 맞지?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그 중에서 쉬운 케이스거든. 자, 일단 뭘 물어봐? PQ를 물어보잖아. 맞지? 일단 우리가 1대1이니까 그럼 PQ를 갖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은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PQ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MQ에서 MP를 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럼 MQ는 요거를 갖고 있는 삼각형 중에 그 밑에 커다란 모래시계 알겠나? 그러면 요 길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BC고 1대2라는 B랑 관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길이는 몇 cm가 되는 거야? 8cm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MP를 갖고 있는 어떤 모양? 꽃갈콘 또는 모래시계 모양인데 요 놈이야. 맞지? 어떤 모양? 이놈들이지. 눕혀져 있으니까 마찬가지 MP 대 AD는 1대2라서 여기는 4cm. 그래서 4cm가 되는 거야. 알았니? 미리 말하지만 이거는 쉬운 케이스입니다. 알았니? 진정한 어려운 케이스는 뭔지 아나? 나중에는 이 모래시계를 지금 얘는 꽃갈콘과 꽃갈콘 게다가 몇 대 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잖아. 맞지? 진짜 어려운 거는 이런 놈들이야. 뭐 예를 들어 이제 요 놈들과 막 얘랑 엮어가지고 하는 거지. 나중에는 평행선이 아마 여기에 그어질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은 자 봐봐. 요 친구랑 이 친구가 요 똑같은 비 요게 일단 공통의 그 선분의 비를 들고 있지. 선분의 길이를. 맞지? 그럼 일단 얘가 드러난 게 이게 1대2 아이가. 그럼 이게 1대2라서 이거는 1대3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봐봐. 지금 막 이렇게 꽃갈콘과 모래시계가 있잖아. 근데 내가 이 문제가 이제 평행선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하나의 선분의 다른 놈들의 평행비가 동시에 등장할 때야. 근데 얘는 또 그나마 쉬운 케이스가 뭐냐면 모래시계 이놈 대 조그마한 이놈이 똑같아. 그럼 모래시계가 이게 8과 16개가 이게 1대2잖아. 그럼 얘는 1대3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 이 길이 알 수 있지? 맞지? 그러면 뭐 또 뭘 물어볼 수도 있냐면 요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일단 얘가 1대1이었지. 근데 얘가 1대2였지. 맞지? 그러면 3A는 2B 아이가. 맞지? 그럼 너희들이 이 길이를 알 수 있어. 이 길이도 알 수 있고 막 요 길이도 알 수 있고 막 여러 가지야. 알았니? 난이도가 이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어려운 케이스는 뭐냐면 일단 이 문제가 별로 안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왼쪽에 똑같은 닮음인데 이 A, B라는 선분을 공통의 선분으로 가지잖아. 맞지? 그치? 근데 이건 그중에 눈에 잘 띄는 케이스야. 근데 공통으로 가진 애가 그나마 같은 꽃갈콘 애들이 가졌잖아. 그러면 쉬워. 잘 보여. 근데 모래시계와 꽃갈콘이 공통의 그걸 가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계열 자체가 뭐야? 하나의 직선에 다른 닮은 꼴들의 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2대 3이고 얘가 1대 2라고 해서 뭐 2대 3 1대로 적으면 안 돼. 2A 3A B 2B 해서 둘이 같다라고 한 다음에 한 문자로 치환할 줄 알아야 돼. 알았니? 자, 계속 고치면서 모르는 건 답 확인합시다. 자, 17번. 잠만 그 영상 볼 애들 위해서 답만 잠깐 띄워놓으면 이렇게 띄워놓으면 애들 뭐 알아서 일시정지해서 보겠죠? 그 영상 올라나? 난 믿어. 이러면 일시정지 하겠죠? 20번? 17번. 자, 봐봐. 17번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준우야, 모래시 꽃갈콘 두 개 잘 봤지? 모래시계가 본체야. 왜냐면 꽃갈콘은 막말로 요 A, B랑 B, C 해갖고 이놈들이 몇 대 몇인지가 본체가 안 나와 있어. 근데 모래시계가 1대 2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모래시계를 끼고 있는 얘가 마찬가지. 이게 뭐다? 1대 2지. 그럼 요것도 1대2니까 비례배분하면 6과 10이 알겠나? 맞지? 근데 뭐 이게 1대2니까 요 밑변의 비는 뭐겠어? 1대 3 알겠나? 그래서 얘가 4cm가 되고 그러면 18 곱하기 4를 2로 나눈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치? 결국에는 얘도 뭐야? 요 AC라는 성분을 모래시계랑 꽃갈콘이 공유해서 어려워졌던 거야. 오케이? 혼자만 나 이거 끼고 있는 평행선이에요 라고 하는 문제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 맞지? 근데 삼각형이 무섭고 아름다운 이유가 뭐야? 모양이 단순해서 지들끼리 섞고 숨고 난리를 친다는 거야. 변 공유하고 각 공유하고 옌병을 떱니다 그냥. 근데 그 변 공유하는 변이 어떤 놈들이다? 달무리의 핵심 변이면 거기서 이제 난이도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설령 당장 필요한 게 뭐야? 이 꽃갈콘이잖아. 근데 그 정보를 모래시계에서 들고 온 거야. 알았니? 하청업체 같은 거지. 자, 답하기 질문 열심히 합시다. 세호도 모르는 것은 바로 하고 현우도 마찬가지야. 그거 꾸준히 잘 풀고 있나? 아, 방학 때 그냥 시원하게 하려고? 한 200문제 풀면 되잖아요. 아, 200문제도 안 되지. 한 100문제? 만약에 너희들이 쌓는다면? 근데 쌤이 막 무식하게 500문제 이렇게 줄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거 풀이도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럼 수업이 또 밀려. 79쪽 여기 있습니다. 혹시 안 보이면 말해줘. 쌤이 불러줄게. 풀해줄까? 세호야? 아, 고쳐줬어? 자, 봐봐. 이것도 그 모래시계랑 꽃갈콘이 많이 보이지만 맞지? 자, 일단은 이번에 모래시계인데 그 필요한 단서를 꽃갈콘에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3대 5지. 근데 모래시계는 뭐야? A, E 대 C가 필요한 거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일단 얘가 3대 5니까 이걸 쌤이 이렇게 갖고 와볼게. 그 가장 모든 애들이 공유하고 있는. 맞지? 그러면 요렇게 3대 2라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 이것도 2대 3이란 거지. 맞지? 그럼 얘도 2대 3, 2분의 3배. 알았니? 이게 그 모래시계는 정직하거든? 밑변의 비나 그 선분의 비나 다 똑같아. 근데 이게 꽃갈콘은 요 밑변의 B랑 요 CF랑 CB랑 같다는 게 조심해야 돼. 알았니? 하지만 3대 2다라는 건 알아낼 수 있지. 모래시계랑 꽃갈콘이 공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야. 알았니? 7번. 자, 7번 질문 나왔습니다. 자, 봐봐. 이게 평행선이 많잖아. 맞지? 그러면 그 중에서 변의 비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뭘부터 봐줘야 된다? 밑에 놈이지, 인간아. 아니 제가 말한 미가 저기였어요. 3대 2잖아. 맞지? 그럼 3대 2면 일단 얘를 어떻게 한번 넘어가 볼 거냐면 자, 3대 2인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또 3대 2라고 넘어가 볼게. 맞지?
3대 2로 넘어가면 근데 이놈이 이제는 이렇게 평행선을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이렇게 해도 3대 2라는 거야. 그러면 10cm를 3분의 2배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3 그렇게 해갖고 3분의 20 나오는 거야. 알겠나? 오케이? 결국 제일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놈들은 밑변들이야. 밑변들. 근데 얘는 밑변을 하나도 안 걸치지. 근데 그 모래시계랑 그 꽃갈콘이 겹치잖아? 그러면 걔들은 밑변을 무조건 걸쳐.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알았니? 쟤는 그럼 저거 양쪽만 보는 거예요. 얘 양쪽만 보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모래시계가 얽혔으면 이것도 볼 수도 있어. 왜냐면 모래시계는 얘들을 끼고 있는 애들이거든. 모래시계는 거의 본체가 이놈들이 핵심이라서 얘들을 놓고 논할 수가 없어. 아니 이놈들을 논하더라도 저놈들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밑변에 연관성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 모래시계랑 꽃갈콘 서로 다른 놈들이 섞이면. 근데 꽃갈콘들이 섞이면 이놈들로만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 이쪽 편이었는데 이놈은 뭐야? 이 평행선만의 것이었잖아. 근데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의 공통 소유의 거란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주소 이전하는 거지. 이러다 자세히 그렇게 하면 20살 때 그 거북이 되는 게 그냥 20살도 아니다 한 지금도 니 완전 상거북이 될 것 같아. 딱 이번 휴가만 시원하게 즐기고 슈퍼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선생님이요. 살 너무 많이 쪘어. 자, 8번 질문 나왔습니다. 자, 일단 봐봐. 각이 이등분선이지. A에서 B, C는 D에서 B, C. 맞지? 그러면 3대 4니까 얘도 3대 4다. 그러면 문제 끝났지? 맞지? 4대 7. 7분의 4배. 오케이? A에서 B, C는 D에서 B, C. 오케이? 연우야 됐나? 항마 짜쓰기 의. 얘들아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우리 다음 진도 나가야 돼. 81쪽 답하기엔 여기 있습니다. 세우야 다시 해줄까? 고칠 시간 3분 더 드릴게요. 82쪽. 소리. 이거 79쪽. 79쪽. 자 봐봐 현우야. 이것도 지금 보면 모래시계랑 꽃갈콘이 연계되어 있을 확률이 정말 높아. 근데 그 중에서 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모래시계가 3대 1이지. 그러면 그걸 공유하는 공통의 변이 이렇게 3대 1로 들고 오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는 3대 4잖아, 인간은. 알겠나? 이게 3대 1이라고 해서 그 꽃갈콘에서의 밑변이랑 꽃갈콘과 모래시계는 밑변이 무조건 개입되어 있는데 밑변의 비랑 이 닮은 비랑 이게 달라. 알았나? 밑변의 비를 통해서 이 옆변의 길이를 비를 알아내야 되거나 옆변의 비를 통해서 밑변의 비를 알아내야 돼. 이게 바로 딱딱 등장한 게 아니야. 걸쳐야 돼. 알겠나?
세야 그 오래 걸리는데 봐봐 이거 가계 이동 외곽의 이동분선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가계 이동분선 일단 내각의 이동분선 여기 보이지? 그럼 일단 왜 내각의 이동분선도 있고 외곽의 이동분선도 있는 거야. 그럼 AD잖아. A에서 BC는 여기서 BC가 3대2 3대2라서 일단 여기 2 구할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외곽의 이동분선도 있잖아. 1하고 쏠지 마. A에서 BC는 E에서 BC인 거야. 3대 2잖아. 맞지? 그럼 얘도 이렇게 3대 2였던 거야. 그러면 이게 1대 2인데 5니까 이거 10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일단 뭐 20 나오잖아. ADE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아마 넓이 무조건 나와 있을 거야. ABD의 넓이가 뭐래? 얘가 7이래. 그럼 ADE를 물어보잖아. 맞지? 자, 이게 3이고 밑변의 비가 1대 4지. 높이 똑같지? 그럼 넓이 비도 1대 4인 거야. 그 4배에서 28로 끝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막 이래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가계 동선 있잖아. 그럼 시작에서 BC, 도착에서 BC. 시작에서 BC, 도착에서 BC. 내각의 이동분선은 AD였고 외곽의 이동분선은 AE잖아. 그냥 시작에서 BC, 도착에서 BC. 시작에서 BC, 도착에서 BC. 알겠니?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 (11번도) 많이 헷갈리지? 다 고쳤나? 어? 80페이지. 현우랑 세우 몇 문제 남았어? 졸라 많이 남았네. 내가 손가락 다 고개 풀라 그냥. 81쪽. 아유 이런 말 들으면 자빠지고 그냥. 같이 한번 동그라미 좀 치라. 그렇게 인덱스 쳐보처럼 깔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제가 그거 하고 쌤이 그거 하는 모습 보여줄게.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주말에 더 해야 돼. 아니? 주말에 특강 없습니다. 자, 쌤 하는 거 잘 봐. 11번 쌤이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물론 이 L과 M과 N을 지나는 놈들이 같은 비로 쪼개진다도 맞지만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쌤은 일단 X 자체가 요 일단 나눠지는 포인트도 알고 모래시계를 본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7대 3이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뭐짜리를 이것도 이렇게 X 대 4도 7대 3 알겠나? 3짜리를 7로 3분의 7 배하면 일단 X 끝납니다. 알겠나? 그 다음에 이번에 Y 보는데 Y도 쌤은 요 꼬깔콘을 본 거야. 3대 8이지? 3짜리를 8로 3분의 8배 끝. 뭔 말인지 알겠나? 세우야 지금 너가 아마 요거에 좀 꽂혔을 거야. 세 평행선을 지나는 애는 같은 비로 쪼개진다. 그래서 더하고 계산하는 그 모습이었지 않았나 싶거든? 그래도 됐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너가 두 가지를 알잖아. 두 가지를 다 써야 돼. 하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야. 우리 밥 먹을 때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포크질도 하지. 맞지? 마찬가지야. 새로운 걸 배웠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았니? 쌤이 만약에 새로운 게 기존의 것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
그럼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기존의 것은 이제 이잖아. 근데 이건 잊을 대상이 아니란 거야.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 기존 애들을 버려야 되는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 추가하는 거야. 실제로 쌤이 어제 비와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수업했거든. 그러면 2대 3은 뭐 예를 들어 뭐 7대 네모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일단 비의 성질 똑같이 2분의 7배 하면 얘도 2분의 7배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이 얘 비율이 이거 뭐야, 전항후항이 2분의 3배 한 거지. 얘를 2분의 3배 한 거야.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풀지. 맞지? 근데 내가 딱 말할게. 그게 제일 비율적이야. 그게 제일 비율적이야. 왜냐면 21 곱하기 21은 2 곱하기 세모다. 2 곱하기 네모다. 거꾸로 계산하기 또 들어가야 돼. 비율적이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다란 거야. 이게 왜 등장한 줄 아나? 얘들아 이거 3분의 2는 네모 대 7이다 돼 있으면 크로스에서 곱한다라는 성질 있지? 맞지? 근데 얘가 이 3분의 2가 비율로 세우면 2대 3. 얘가 7대 네모잖아. 근데 서로 곱해주는 그 크로스가 내항과 외항의 곱이었던 거야. 거기서 비롯된 거야. 알았니? 그냥 이 비율 곱한 게 훨씬 나아. 근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비례식과 비례배분단에서 처음 배워. 근데 그 뒤로 쭉 이것만 쓴다니까. 내가 환장하겠는 거야. 그거 버릇이 남아서 니들은 이걸 다 비례식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럼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 단어 하면서 비례식 세우는 거 단 한 번에도 본 적 있나? 아 이게 없지? 근데 니들 엄청 많이 세우고 있지? 이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래. 아니 얘들아 B는 있잖아. 닮은 B잖아. 비율이 본체야. 요 놈이를 몇 분의 몇 배 해야 되냐 이거거든? 그게 핵심이라니까? 근데 이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에 길들어져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제일 비율적인 방법이야. 근데 그건 알긴 해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이거 분수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다라는 거 너희들 알긴 하는데 니들 다 이렇게 풀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멀쩡한 숫자를 분수로 바꿔서 크로스 곱이 같다라는 걸 푸는 거랑 똑같은 효율로 풀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럼 안 돼. 그럼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왜 알아야 되는지 내가 딱 알려줄까? 식으로 표현이 잘 돼서 서술형에 적기 편해. 그냥 그게 다야. 진짜야. 알았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게 몇 분의 몇 배, 몇 대 몇이다라는 걸 그래도 이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서술형에서는 그 비를 적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근데 걔까지는 평소에 그럴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야. 지금 쌤 전부 다 뭐야? 이런 거 예를 들어 할 때 7대 3이니까 그러면 얘도 7대 3일 거 아니야. 3짜리를 7로 3분의 7배. 맞지? 이건 뭐야? 이게 2대 3이니까 2분의 3배, 2분의 3배 이걸 이용한 거지. 맞지? 근데 만약에 얘가 똑같이 뭐 4, 8이었어. 이렇게 두 배잖아. 이렇게 비교해도 돼. 짧은 거 2분의 3배지. 맞지? 그럼 이것도 2분의 3배를 해도 돼. 근데 이거는 크로스 될거 헷갈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택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그 와중에 14대 6은 뭐야? x 대 4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제일 비율적인 거야. 모든 것 중에. 맞지? 근데 B를 적을 줄 알아야 돼. 왜? 서술형을 적어야 돼. 서술형을 표현할 만한 건 그것만 한 게 없어. 그 서술형을 꾸려가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말한 게 없어. 식이 명확하게 보이거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배우는 건 쌤은 그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쓸데기 없습니다. 실용성 제일 떨어집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알았니? 자, 미안한데 이제 다음 달은 설명하고 좀 고쳐오는 거 숙제로 합시다. 알았지? 그럼 세우는 이거 3분의 28, 3분의 32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자 다음 단원 넘어가 볼게. 무게중심인데 얘들아 외심의 특징 뭐였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작도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맞지? 내심의 특징은 세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작도법은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근데 수학에는 삼각형에는 여러 가지 심이 있거든. 일단 외심, 내심, 무게중심. 들어봤어? 뭔가 무게중심이면 뭐 예를 들어 삼각형에서 이렇게 막 하면 막 잡힐 것 같은 막 그런 거 맞겠지? 근데 실제로 그게 되긴 합니다. 균형을 못 잡아서 그렇지. 그치? 자, 근데 무게중심이 뭐냐면 무게중심을 배우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배울게요. 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부는 밑변과 평행하다. 근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 왜 그래?
얘가 1대1, 1대1이 되니까 그럼 평행선이었다라는 앞단원의 내용이야. 그럼 막말로 이게 2대1, 2대1 그어도 평행선이 맞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2 SAS 닮음이 돼버렸어. 각도가 같아져서 동의각이 성립하는 거야. 맞지? 꼭 중점일 필요는 없다. 근데 중점일 때는 경우가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공식화해버린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명과 평행할 때라는 거야. 평행할 때 이렇게 뭐다? 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명과 평행하고 얘는 1대2다. 1대1 아닌가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밑변의 비랑 옆변에 갈라지면 다른 거다. 알았지? 얘는 시초가 뭐야? 다른 이놈과 요 두 삼각형이라고 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뭐냐면 얘가 1대1이고 평행하면 얘도 1대1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지?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이야. 근데 얘는 뭐야? 왜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중점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나 솔직히 이거 왜 튀어나온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도 뭐하다? 평행합니다. 맞지? 오케이? 자, 이거도 마찬가지. 얘도 뭐 1대2, 1대2 연결하면 평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 MB는 자, 그러면 이럴 때 MB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원리는 이거야. 자,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잖아? 요 길이가 A면 이거 2분의 A겠지. 요 길이가 B면 2분의 B 알겠나? 가운데 놈은 위아래 더한 거의 반이라는 거야. 이건 제법 솔찬 이용합니다. 평균 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아까 너희들 그 전에 그 82쪽에 사다리 모양 문제 기억나나? 맞지? 기억나지? 일정한 간격이잖아. 그럼 얘들 평균 내면 되고 또 평균 내면 돼가지고 똑같은 간격으로 고치는 거야. 알았니? 증명은 여기 잘 적혀 있습니다. 잘 봐. 일단 1대1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 맞지? 평행한 건 내가 이제 증명할 거야. 자, 봐라. 일단 이렇게 중점이라는 게 증명돼 있어서 쌤이 이거 연장선을 끊고 이렇게 해볼게. 알았지? 그럼 봐봐. 요 놈도 1대1이잖아. 맞지? 사이에 껴있지? 얘가 그러면 뭐야? SAS 닮음이야. 알았니? SAS 닮음이지? 그러면 요 놈이 억각으로 같아지고 맞지? 잠깐만. SAS 닮음이라 합동이지 합동. 그럼 봅시다. 저놈과 이놈이 평행하다는 건 증명은 어떻게 되냐? 잠시만. 이렇게 되면 뭐야?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 1대1, 1대1이니까 이게 평행해지지? 맞지? 그럼 이 두 놈 평행해지고 이 세 개가 다 평행해진 거야. 알았니? 뭐 전제 조건이 이게 미리 끄어졌으니까 헷갈리네 그냥 요 그림에서는.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86쪽. 자, 내심과 외심과 무게 중심이 있다고 했지? 맞지? 자,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삼각형에서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고, 맞지? 그런데 이게 쌤이 점에의해서 BC의 중점을 연결한 애를 중선이라고 할게. 그냥 수학적 용어야. 맞지? 근데 수학에서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중선은 삼각형의 중선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당연히 뭐 하겠어? 당연히 2등분 하겠지. 반으로 쪼개버리는데. 맞지?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삼각형을 갖고 오잖아? 얘들아,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일이 흔해? 알지? 세직선은 보통 세 점에서 만나가지고 웬만한 삼각형을 이뤄. 맞지? 재수없어서 평행한 놈 있으면 뭐 이상한 형태가 동의가 억각을 이루는 놈들이 되겠지. 근데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이 현상이 관찰된 거야.
맞지? 와 이거 특별한 거야. 그 여기에 이름을 무게중심이라고 이름을 주는 거야. 알았니? 무게중심은 뭐다? 중선의 교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있잖아 중선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선은 바로 작도법으로 들어갑니다. 무게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바로 작도법으로 들어갑니다. 뭐다? 중선의 교점. 알았니? 근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잘 봐. 일단 중선은 넓이 2등분하지. 얘도 이렇게 2등분하고 얘도 이렇게 2등분 되거든. 얘들이 전체 6등분 됩니다. 알았니? 6등분 되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얘가 2대 1이라는 거거든. 맞지? 자 일단 그거를 증명해 드릴게요. 알았지? 자 일단 2대 1이다. 자 봐봐. 일단 이 친구가 넓이가 A. 자 근데 그 전에 일단 너희들이 그거부터 알아야 돼. 자 중선을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쌤이 중선 위에 아무 한 점, 그러면 이제 중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 그럼 얘들아 일단 처음에 이 파란 색깔과 파란 색깔 넓이 같겠지. 근데 그 와중에 이거 빨간색과 빨간색 넓이 같지 않겠어? 그러면 얘 둘도 넓이 같지 않겠나? 근데 이런 과정을 다른 중선으로 빗대면 결국에는 이렇게 각각의 넓이가 같아지거든? 맞지? 그치? 근데 요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도 같지? 그걸 또 다 적용하면 결국 이 얘들의 넓이가 다 같아져. 알았니? 그럼 이게 시작이야. 그럼 잘 보면 그러면 여기 무게중심은 보통 G를 많이 쓰거든. G.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대2지. 그러면 높이가 똑같지. 그래서 이것도 1대2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나머지 전부 다 1대2, 1대2가 안 되겠나? 맞지? 무게중심의 특징을 굳이 말하자면 자 중선을 꼭지점 기준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갖고 특징을 따로 말하진 않아. 뭐 굳이 특징을 말하자고 하면은 근데 특징이 곧 작도법이야. 중선의 교점. 알았니? 중선의 교점이고 무게중심들은 그리고 모여야 그 뜻을 바라기 때문에 얘가 2대1이고 중선이 본체니까 밑이 1대1이다. 그 전체 넓이가 6등분 된다. 이 내용들을 통째로 좀 들고 있어야 돼. 근데 본체는 뭐다? 중선의 교점이다. 중선의 교점이다. 알았니? 무게중심은 넓이 관련된 문제로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다름이랑 관계가 없어. 얘는 다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 여기서 다름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얘들도 합동이 아니야. 넓이만 같은 거지. 얘들 합동 아니야. 막말로 야 이거 직각이 아닌데 이거 한 놈은 중각이고 한 놈은 예각인데 어떻게 다 합동이야. 다시 한번 말할게. 중선으로 무게중심으로 중선으로 나눠진 삼각형 중에 합동과 닮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나? 오케이?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일 때 G는 일단은 C는 일단 요게 무게중심이니까 1대1일 테니까 5cm겠지. 맞지? BG는 2대1일 테니까 6인 거야. 근데 닮음은 아니지만 B가 있잖아. 2대1, 1대1 비율은 계속 쓴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방금 한 내용입니다. 이놈들의 넓이는 전체의 6분의 1과 같고 맞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요 놈들은 전체 또 3분의 1과 같다겠지. 맞지? 자 옆에 참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얘들아 봐봐. 결국에는 있잖아. 봐봐. 외심은 밑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근데 정삼각형은 각의 이등분선이나 밑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나 중선이 다 똑같아. 그래갖고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중심, 무게중심 다 똑같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있잖아. 꼭지각에 대해서 있잖아. 꼭지각의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지. 그리고 중선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한 직선이 있어. 한 직선이 위에 있어.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요 각의 이등분선이 중선이자 밑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기도 하잖아. 그럼 요놈들의 교점이니까 요 어딘가 있는 거야.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 이렇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 올려놓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근데 너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각으로 거의 물어보거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맞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나타나는 요놈이 합동이다. 요것만 조심하면 다 풀립니다. 내가 딱 말할게. 연관 짓는다고 했었잖아. 너희들이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 다 등장하는 문제는 거의 없긴 하거든. 근데 등장하더라도 하나하나 처리하면 돼. 길이에 관한 문제잖아. 그러면 외심이 거의 주인공이야. 왜? 외심은 밑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맞지? 그래갖고 밑변이 예측할 수 있어. 근데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알았니? 여기까지. 오늘 시간 관계상 옆에 문제 못 풀었는데 그래도 숙제는 그거 포함해서 90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니? 그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곧 종 칠 거야. 종이 안 치더라도 오늘 아까 종이 안 울리더라고. 50분 되면 쌤이 말해주고 그럼 남은 시간 그래도 한 몇 초 남았으니까 앞에 거 10초 남았다. 고생했다.